그다음 8번째, 공동주택 관리 법령, 관리 규약,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계도 이것을 이제 도식화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령 그리고 관리 규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 관리 규약,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은 사실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무만 보면 어떤 회계적인 문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기준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법령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 규약 준칙에서는 어떤 이제 회계와 관련된 인식과 측정 기준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인식을 할 것이냐, 관리비로 기재를 할 것이냐, 관리비로 기재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들, 또는 관리비로 기재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얼마로 기재할 것이냐,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기보다는 법령이나 또는 관리 규약, 관리 규약 준칙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법령이나 관리 규약에서 인식과 측정 기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주로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입주자 기여분이 무엇이고 공동기여분이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관리규약이 아니라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다시 보면 법령에 보면 관리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법령에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 별표 4에서 6까지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또는 공동 사용료 또는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비가 어떤 것이고 관리비를 얼마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관리 비용들은 회계 목적상 관리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관리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관리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법령에서는 관리규약에 이제 기재할 사항으로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법령에서는 잡수입의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서 잡수입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결정된 바에 따라서 관리규약에서는 어떠한 항목들을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항목들을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하고 나서 그 집행 잔액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관리규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이와 같이 잡수입을 일반적으로 관리 외 수익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한 금액은 관리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의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잡수입의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기 순이익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용 절차,
용도 역시도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리규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공동기여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로 전액 다 차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로 차감하거나 또는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규약에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입주자 기여분으로서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표시한다. 그리고 공동기여분으로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순자산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적립한 금액 역시도 순자산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어떤 관리비라든지 또는 관리수익, 관리외 수익, 관리외 비용에 대해서 이번 차시 이후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그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관리 비용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잡수입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11회차부터 13회차까지는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14회차부터 16회차까지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사항들,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발견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도를 가지고서,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제 처한 여러 가지 제반 회계 환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시로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발코니 창 청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발코니 창 청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 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회계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로 인해서 회계처리 기준에는 어떠한 숫자도 표시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동주택 회계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와 같은 어떤 이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이 급여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규약에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세대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세대에 배분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관리비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계 목적상 관리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회계 처리 기준에서 표시를 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표시를 할 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일반 관리비로 표시하게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회계 환경이 회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